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오는 15일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생일을 앞두고 저는 오늘 워싱턴 DC 마틴 루터 킹 메모리얼에 나왔습니다. 미국 민권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인 킹 목사는 불평등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저항했는데요. 남부에 만연한 흑인 차별에 맞서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을 이끌면서 전국적인 비폭력 시민운동의 지도자로 떠올랐습니다. 1963년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자유와 일자리를 요구하는 워싱턴 DC 대행진을 기획하는데요. 25만 명의 인파가 모인 링컨 기념관 앞에서 인종차별의 종식을 촉구하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연설을 했습니다. 킹 목사는 흑인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1964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는데요. 그 후에도 쉬지 않고 인권운동을 전개하다 1968년 39살의 나이에 암살당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노력을 기념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1월 셋째 주 월요일을 마틴 루터 킹 데이로 지정해 연방 공휴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오는 20일 열리는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워싱턴 DC가 경계 수준을 한층 강화해 이번 주 주요 관심사에 올랐습니다. 주 방위군 병력이 시내 곳곳에 배치됐고 주요 건물 주변과 대로변에는 바리케이드가 설치됐습니다. 지난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 이후 취임식을 앞두고 추가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앞서 미 연방수사국 FBI는 취임식 즈음에 워싱턴 DC와 미 50개 주의 주도에서 무장 시위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는 다음 주 워싱턴 DC의 숙박 예약을 모두 취소하고 신규 예약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새로운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돼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팀은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변이 바이러스가 오하이오의 주도 콜럼버스 지역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이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는 콜럼버스 변이라는 별칭이 붙었고 전파력은 강하지만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의 국제조사단이 코로나의 기원을 조사하기 위해 중국에 도착했으며 조만간 우한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중국의 인권 상황이 시진핑 체제 아래서 한층 나빠졌다고 지적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렸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13일 공개한 2021 세계 보고서에서 중국 공산당 정부가 지난해 홍콩과 신장 지역의 인권을 악화시켰으며 또한 자국 내 코로나 관련 정보를 은폐하려고 시도해 중국 인권 상황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더욱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13일 중국 신장에서 생산된 면화와 토마토의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수입 금지 조치는 신장에서 생산된 면직물과 의류 일체, 토마토 가공품 등에 폭넓게 적용되는데요. 미국의 지속적인 대중국 압박 조치의 일환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62명을 태운 인도네시아 여객기가 9일 이륙 직후 추락하는 사고를 당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자카르타에서 출발해 칼리만탄섬 폰티아나거로 향하던 스리위자야 항공 여객기는 이륙 4분 만에 레이더망에서 사라졌다고 전해지는데요. 인도네시아 항공당국에 따르면 여객기는 자카르타 북부 해상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고 계정은 1994년에 도입된 보잉 여객기인데요. 사고 해역에서 일부 시신이 발견됐지만 아직 비행기 블랙박스를 회수하지 못해 당국이 사고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We're going to walk down Pennsylvania Avenue. I love Pennsylvania Avenue. And we're going to the Capitol, going to try and give them the kind of pride and boldness that they need to take back our country. 미국 의회가 대선 결과를 인증하는 지난 6일 백악관 앞에 모인 지지자들을 향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이후 지지자들이 의사당으로 몰려가 저지선을 뚫고 난입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초유의 의사당 난입 사태와 그 후 폭풍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경찰관 1명을 포함해 5명이 사망한 사태 이후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시위대를 폭도나 테러범으로 지칭하면서 의사당 난입 폭거를 규탄했습니다. That a band of people who are terrorists, not patriots, literally occupied the floor of the House, drove the Senate out of its chamber. And the question for the country is how could that happen 20 years after 9/11?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군중을 선동했다며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화당 내부에서도 나오는데요. 민주당은 더욱 강경한 분위기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대통령 직무를 정지하는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하라고 압박하는 한편 하원 민주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해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는데요.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하원으로부터 2번 탄핵 소추를 당한 유일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We also have the fact that multiple people died in this attempted coup. And it's something we can't just ignore. We can't just pretend that Wednesday didn't happen. This was a direct attack on our democracy. 공화당과 민주당이 절반씩 양분한 상원에서 전체 3분의 2가 찬성해 트럼프 대통령을 파면할지는 아직 미지수인데요. 그런데도 하원이 탄핵을 추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헌법에 따르면 상원은 탄핵 소추를 당한 공직자가 훗날 공직에 다시 출마할 수 없도록 자격을 박탈하는 표결을 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상원 과반의 찬성만이 필요하므로 펠로시 의장과 민주당은 이 표결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he disqualification remedy, more generally, disqualifies the convicted person from holding an office of honor, trust, or profit under the United States. The big question is whether the presidency is covered by this. And the general view is that it is.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다음 날인 7일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로부터 무기한 계정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지지자들의 행동을 촉구하는 듯한 글을 올려 소셜미디어의 폭력 미화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반발했지만 이는 책임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Free speech isn't speech free from consequences. So when digital services take content offline that they regard as inciting violence and thereby violating their terms of service, they're exercising their own speech rights. 1812년 전쟁 당시 영국군이 점령한 이후 200여 년 만에 외국 군대가 아닌 자국민에게 점령당한 의사당.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의회와 미국은 민주주의를 보전하기 위해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I don't think there's any real art without craft, and I don't think there's any real craft without art. But I had a debate with an art professor at the School and Museum of Fine Arts, and this was a nice guy. I really liked him. I liked his class. He was a drawing teacher. And I was working on a knife during the course of a semester. And then he wrapped his hand around the blade, covering the blade, and he looked at the handle and he goes, "This is really beautiful. I love what you've done with the materials and texture and all, and colors and all of that. If it didn't have a blade, then it would be art. Then it would be beautiful." And I was like, come on, I just rolled my eyes at him. My name is Zach Jonas. I am a master bladesmith working out of New Hampshire. I make custom knives in all shapes and sizes, anything from hunting knives to cooking knives to samurai swords. This is one of my favorite knives I've ever made, and this sword is kind of its spiritual big brother. There's a lot of similarity to the shape and the flow of it. This is a really complicated piece, and I got a lot of the ideas from this. In theory, the title of Mastersmith means that I have the skills to do almost literally anything that someone could come up with, or at least to learn how to do it. So I do a lot of kitchen knives, I do a lot of hunting knives, desk knives, things like that, letter openers, and more elaborate projects like swords and daggers and art pieces, pieces that are built to be functional, but have enough time put into the appearance that they're meant more for a display purpose. One of the things that I love about knives is their connection to the ancient past, and I mean truly ancient past. Just imagine life today out in the woods. If you had to go out in the woods and survive for a week and you couldn't cut anything, that would be tricky. So the amount of power that mankind gained by adding the cutting edge to his arsenal is huge. One of the things that
appeals to me so strongly about bladesmithing is that I'm taking these raw materials, a bar of steel, a block of wood, maybe a sheet of metal, and you shape those from, essentially nothing into these objects that are not only beautiful but also powerful and useful tools and have a deep connection to history and culture. So I really enjoy that aspect of it. But it's hard. It's hard work and it's pretty dangerous. Just about every tool in my studio can hurt me or worse, quickly or slowly. But I feel really fortunate to be able to do what I do and to have my life set up the way that it is. I get to do what I love. I get to do it as much as I want, pretty much, which is a real, it's a good place to be.